이순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도 많습니다. 한산도에서 큰 패배를 당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증오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라는 말로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미 해군인 니미츠 제독은 이순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라고 하였으며 일본의 역사작가 시발 요타로는 이순신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도 그 업적과 정신이 계승되어 일본 해군의 창설에도 영향을 주었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평가할 만큼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 판옥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옥선은 16세기 외구의 침략이 많아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조선의 전투함입니다. 길이는 20m 정도에 100명 정도가 탈 수 있었습니다. 판옥선에는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일본의 배보다 크기가 크고 높았다는 것입니다. 판옥선은 일본군이 올라타기 어렵게 높고 크게 만들었으며 배둘레 판자를 둘렀습니다. 일본 수군이 백병전을 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배 위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수군은 높은 갑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적을 공격할 수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군은 판옥선을 일컬어 작은 성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판옥선에 화포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포가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은 일본 배가 가깝게 다가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전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배에 화포를 설치하고 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전투함 세키분에는 화포를 설치하지 못했는데요. 일본 배는 약한 삼나무와 전나무로 만들었고 쇠못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포를 쏘면 못이 빠져나와 배가 망가졌습니다. 또한 아래쪽이 뾰족한 첨저선이었기 때문에 화포를 쏘면 반동으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죠. 그렇지만 판옥선은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었고 나무못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충격이 강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었기 때문에 반동에도 강해 화포를 설치하여 원거리 공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판옥선의 바닥이 평평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배는 아래쪽이 뾰족한 침저선이었기 때문에 배를 회전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것은 배의 빠른 전투 배치에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빠른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빠른 회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화포는 폭발의 위험 때문에 한 번 쏘고 나면 식을 때까지 다시 쏠 수 없었는데 판옥선은 한쪽에 화포를 발사한 후 재빠르게 회전해서 반대편에 포를 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전을 이용하여 2배 이상의 화포를 발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순식간에 적을 감싸고 공격하는 하객진 등의 전술도 가능했습니다. 이순신 승리의 두 번째 이유는 화포, 즉 청통입니다. 이때 일본은 100년 이상의 오랜 통일 전쟁을 치루었을 때라 병사들은 전쟁의 프로들이었습니다.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일본군을 조선군이 붙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멀리 떨어져 일본군을 상대한다는 전략을 썼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청통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주로 사용하던 청통은 천자청통, 지자청통, 현자청통, 황자청통 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는 앞뒤 4개와 좌우 12개로 1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총통에서는 대장군전, 장군전, 조란탄 등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진짜 공포를 선사한 것은 조란탄이었습니다. 조란탄은 50개에서 400개 정도 쇠나돌로 만든 2.5cm의 구슬을 화포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현대의 크레모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발씩 날아오는 조란탄에 일본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조란탄의 충격을 본 일본군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군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정거리 1km 이상의 대장군전과 장군전을 발사하여 적을 공격했고 가까워지면 조란탄으로 공격했습니다. 총통으로 일본군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조선군은 불화살을 쏴서 일본 배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전투를 전개하였습니다. 원거리에서 총통으로 적을 물리친다는 것은 좋은 전술이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총통을 쏘아 1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배를 맞추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명중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낮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하객진입니다.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둘러싸고 화력을 한가운데로 집중하면 명중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객진은 완벽한 전술은 아닙니다. 중앙을 돌파당할 경우 양쪽으로 분리되어 각계격파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뒤쪽에 배를 더 배치하여 돌파당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맨 앞쪽에 일본 적선의 총통으로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객진은 순식간에 적을 감싸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엄청난 훈련을 했고 판옥선의 바닥이 평평해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의 가장 상징적인 전투함이었지만 전쟁 기간에 두 척에서 세 척 정도로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은 현대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방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 수군의 조총을 막아내면서 돌진하고 화포로 제압했습니다. 겁을 먹은 일본군이 조총 쏘는 것을 주춤할 때 거북선 뒤로 판옥선이 달려들어서 화포를 쏘고 불화살을 날려서 일본 전투함을 부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판옥선이나 총통, 거북선 등이 승리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한 후 조선 수군을 맡게 된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져서 조선 수군을 거의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투함, 같은 총통, 같은 전술이 있었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판옥선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과 암초가 많은 조선의 바다에 최적화된 전투함이었지만 일본 배에 비해 덩치가 크고 무거워 속도가 느렸고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총통, 거북선, 하객진 등 다양한 전술을 연구하고 사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이러한 판옥선의 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투를 벌이다 칠천량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금의 명령대로 따르면 패배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이순신 장군은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단호히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원균은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어겨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을 택한 이순신 장군의 신념과 성품이 크나큰 업적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게 아닐까요?